안녕하세요. K팩 연구소의 김태훈 김산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2023년 2분기 반 정도가 좀 지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좀 어떤지 분위기가 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. 사례 몇 가지 좀 들고 와서 같이 좀 얘기 좀 나눠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 저희가 좀 들고 온 물건은요. 이 언주역 바로 앞에 이 대로변에 있는 물건이에요. 네. 보시면 이 물건은 워낙 좀 유명한 물건이긴 했는데 작년 한 중순부터 진행을 했던 물건이거든요. 네. 저희 그 우상이었던 서태지 씨가 갖고 있었던 물건인데 이번 3월 10일 날 45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. 네. 이거 물건을 좀 보시면은 1층 빼고는 전체 명도를 좀 해주는 조건으로 그리고 매각을 위해서 공시를 다 해놓은 그런 건물이었고요. 대지 면적은 한 220평 정도가 되고 연면적이 되게 큽니다. 사실 강남권에 역 바로 앞에 이렇게 연면적 1000평 넘는 물건이 흔치가 않은데 이런 측면에서는 좀 많이 메리트가 있었던 물건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용적률도 한 300%, 기존 3종 250%보다 한 50%더 넘게 이득본 물건이어서 사실 괜찮게 사셨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추후에 어떤 큰 법인이 사업 용도로 쓰지 않을까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물건입니다. 팀장님이 준비하신 거는 이 물건이시죠? 신사동에 위치한 나대지인데요. 이게 지금 실거래가 중에서 가장 최근일 거예요. 네, 가장 최근일 것 같아요. 저번 주니까. 네. 근데 이거 매입하신 분이 22년 3월에 96억에 매입을 하고 한 1년 2개월 지나서 107억에 매각을 한 거거든요. 네, 거의 원가긴 하네요. 거의 원가 수준으로 매각을 하신 거예요. 뭐 멸실도 하셨을 거고. 네. 근데 처음에 이제 뭐 당연히 처음에부터는 이 금액으로 팔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좀 더 붙여가지고 하시려고 했었지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양보하시고 거래를 하셨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땅이 73평 정도 되거든요. 7억에 거래가 됐고. 네. 땅이 73평 정도 되고 평당가로 따지면은 1억 4,600 정도 이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 사실 어쨌든 매입을 하면 무조건 저기다가 신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럼 신축을 하고 나서 이걸 사용할 거냐 팔 거냐 이 문제인데 저는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재매각도 충분히 가능할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괜찮게 사신 것 같으세요? 네. 금액적으로는 사실 좀 높지 않나 네. 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 저 이제 가로수길 블럭에 100억대로 살 수 있는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. 많지가 않아요. 그거에 대해서 좀 희귀성을 느끼고 좀 매입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저희가 그 많은 건물주분들이나 건물을 사시려는 분들을 미팅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다들 막 골격이 많이 갖춰져 있거나 진짜 건물다운 건물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도 워낙 좁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. 그리고 또한 나대지였고 최근 한 2, 3년간 이런 나대지 형태로 만들어서 매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이 임대료도 안 나오고 그래서 급하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 물건도 매입하신 금액 대비해서는 많이 재미를 못 보시고 매각을 한 그런 케이스지 않나 싶습니다. 네네. 근데 이 도로가 좁아도 이제 앞으로 가시면 신축한 건물들 몇 개 있는데 주차장 확보 때문에 도로가 좁아 보이는 느낌은 좀 적어요. 그래서 여기도 건물을 좀 지어서 주차장 확보를 하면 그렇게 보고 좀 좁다라는 느낌을 좀 덜할 것 같습니다. 사무실 형태로는 충분히 뭐 임차를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네,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이 진출입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상황만 감수를 한다면 그 부분은 임차인하고 조율을 잘해서 임대가를 적정해서 맞춰야 되겠죠. 그리고 이 디스코 이 사이트를 열심히 잘 보셔야 돼요. 이게 가장 빨리 실거래가 반영이 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보고 좀 열심히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4월 7일 날 매각이 된 물건인데 신사역에서 한 100m? 100m, 150m 안쪽인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. 이 매물은 보시면 20년도 11월에 56억에 매각이 됐다가 작년 12월에 93억에 한 번 매각이 됐었어요. 네. 맞아요. 그리고 이번 4월 7일 날 93억에 한 번 더 매각이 됐네요. 네. 취등록세도 마이너스 하고 그냥 매각을 하신 것 같은데 93억이면 그래도 좀 잘 사셨다고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 길이 사실 대로변에서 좀 보이고 고바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건물 형태가 잘 있으니 추후에 리모델링 좀 잘 하셔가지고 만지면은 괜찮은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 100억대 초반까지는 잘 만들면 팔릴 수 있을 만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.
팀장님 네, 제가 저도 잘 상관없어요. 왜냐면 네. 일단 강남 역세권에 도로도 넓고 근데 100억이 안 넘어가고 그리고 심지어 뭐 다시 지을 필요도 없잖아요. 다시 지을 필요가 없죠. 추가 투자 비용이 적기 때문에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. 전체 근생이기도 하고 사실 요새 물건 중에 주택인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이 취등록세 중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매수자들이 많은데 전체 근생이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또 없고요. 네. 네. 다만 이제 승강기가 없어서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네. 그런 것만 보완이 된다면 재매각 하기에도 너무 괜찮은 매물이 아닐까라는 네네.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이 타이밍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역마다 이 볼륨대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강남권에 뭐 300억대, 400억대라고 하면 사실 팔릴 수 있을 만한 물건인데 뜬금없이 이제 외곽, 완전 외곽에 300억대, 400억대라고 하면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. 근데 이 물건은 강남 중에서도 사실 크게 가격대가 높은 가격은 아니다 보니까 잘 매입을 하신 사례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 지역마다 볼륨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. 그리고 네, 이 물건이고요. 네. 네, 도산공원 바로 옆쪽에 일종인 매물입니다. 네. 사실 이 매물은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도산공원 인근에 있는 건물인데 일단 건물의 공실이었어요 전체. 맞아요. 네, 전체 공실이었고 전체 공실인 상태에서 이제 매입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. 그리고 이 주변으로는 뭐 이제 고급 분위기 나는 식당이나 바나 뭐 또 주변으로는 전체 통으로 쓰고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가 이제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유동 인구도 워낙 많은 지역이고. 네네. 네. 그래서 저는 사실 근데 이 매각 사례를 보고 느낀 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. 압구정 로데오가 이렇게 많이 올랐나? 많이 올랐죠. 네. 네. 라는 생각을 하고 과연 이걸 사신 분은 저 평수로 도대체 뭘 하려고 사셨을까? 예, 예. 네. 이미 용적률 다 받은 상태인데 뭐 신축은 당연히 의미가 없고 네. 그리고 건물도 지금 내외관이 다 깔끔한 편이어서 따로 손볼 것도 없는데 과연 어떤 목적으로 사셨을까 좀 궁금하기는 해요. 네네. 무려 300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투자하신 거니까. 그렇죠. 사실 일종의 걷다가 대로변도 아닌데 이면에 네. 이면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2억 5천 쉽지 네. 않거든요. 그래서 압구정 로데오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하는 매매 사례이지 않았을까 네. 생각을 합니다. 맞습니다. 뭘 하실지 정말 기대되는 물건인 것 같아요. 너무 직접 운영을 하실지 네. 혹은 임차를 맞추실지 임차를 맞추더라도 네. 사실 임대료는 크게 뭐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조만간 한번 다시 가볼 예정입니다. 네. 네. 여기는 뭐 매월마다 좀 바뀌는 추세인 것 같아서 이 동네는 유심 깊게 좀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지역입니다. 좀 말씀드릴 사례가 최근에 좀 많이 놀란 사례가 있죠. 네네. 이 두 개 물건하고 요 물건인데 네. 압구정 로데오 역에서 이 코너인 물건 두 개예요. 딱 그냥 역세권 음. 대로변 코너예요. 네네. 네. 그것도 압구정 로데오. 네. 네. 옆거리도 너무 가까워요. 평당 거의 4억에 육박하는 금액의 매매가 됐습니다. 사실 지금 저 물건들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제 변화는 어려워요, 사실. 맞아요. 이제 네. 근데 그냥 제가 봤을 땐 좀 새로운 사업을 음.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.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음. 또 하나 더는 이제 압구정 로데오가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점점 사람들도 많아지고 활발해지고 하다 보니까 투자 목적으로도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네.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은 지금 앞에 이제 갤러리가 백화점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좀 많이 소비를 하고 뭐 쇼핑도 하고 하지만은 이 문화체험 공간이 무슨 팝업 스토어처럼 성수동에 있는 많은 팝업 스토어처럼 하는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이 안에서는. 네, 그래서 여기서 구현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을 이 두 공간에서 좀 활용을 할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그러니까 뭔가 복합시설로 음. 이용을 할 것 같다. 네네. 아, 좀 와서 소비가 아니라 이 브랜드나 사람들을 좀 이걸- 이끄는. 네.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정말 나중을 보고 미래를 보고 투자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4월, 5월 정도에 매매된 사례를 저희가 갖고 와봤는데요. 네. 지금 요새 좀 많이 팔리는 추세이긴 하지 않습니까, 팀장님? 그쵸. 지금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네,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딜을 계속 하고 있어요. 사실 근데 뭐 앞으로 아직도 부동산 경기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가격이 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. 맞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매입하신 분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지금이 기회다.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기회다. 그러니까 좀 멀리 봤을 땐 네네. 부동산이 뭐 100만
투자 상품이 아니잖아요. 아 그럼요. 네, 네. 그러니까 멀리 보고 그냥 뭐 금리나 음, 지금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걸 떠나서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는 게 아닐까. 네네. 지금 1월, 2월, 3월하고 4월, 5월이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. 제가 체감하기로도 매수 문의도 워낙 많이 늘었고 저도 미팅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는 정말 좀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. 네네.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 사실 매수자분들이 이 기로에 서 있는 게 1, 2, 3월에 그때 좀 쌌을 때 금매로 나온 것들을 좀 살 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소화된 매물 이외의 것을 보다 보니까 또 못 사는 거거든요. 맞아요. 좋은 거는 다 팔렸다.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한두 개는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 기로에 서 있다 보니까 결정을 못 내리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0% 자기한테 만족하는 매물은 사실 요새는 없거든요. 그거는 4, 5년 전에 끝났다고 생각하면 되죠. 그것도 그렇고 100% 만족하는 물건도 없고 100%는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. 맞아요. 네. 100% 만족하는 물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, 5년. 4, 5년 전에 끝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물건이 있으시면 이게 뭐 주변보다 특별히 막 비싸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좀 내가 이걸 사서 어떻게 출구 전략만 짜면 되겠다 이런 게 보이시는 게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길을 좀 추천드립니다. 네, 저도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안 되면은 네. 다른 물건도 보셔도 되니까 네. 저희 같이 발 맞춰가지고 네. 좋은 물건 잘 매입해드리고 잘 사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. 네. 네. 네, 오늘은 이만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